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어, 어, 앱에서 저희 네 가지 라인 앱 사용하는 거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시크릿 스킨케어 라인, 두 번째 시간 라이프바이 시크릿 알칼리 삼총사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알칼리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영양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오늘은 라이프바이 시크릿을 한 번에 좀 읽어드리기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이어트 툴을 조금 빼와서 네,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지금 가을이라 입맛도 돌고 막 네, 네. 서로 참 찌기 쉬운 계절인데 어,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은 저는 늘 있었어요. 늘 있었고 살이 찌는 체질이었고요. 저는 약간 말라본 적은 없어요. 조금 뭐 이렇게 보기보다 굉장히 뼈가 굵고 이래가지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되게 조금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라이프 바이 시크릿 챌린지 세 번 만에 3.5kg 그리고 굉장히 만족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옷을 좋아해서 옷빨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군살 없는 몸, 예, 몸 관리를 굉장히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타 제품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우리 제품을 어떻게 먹으면 최대한의 효과를 다이어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팩트 체크 저는 정확하게 팩트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던 어떤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책 같은 거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제품들 충분히 활용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화면 공유 시작할게요. 이 질문 되게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당신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보통은 30대 이후로는 이런 질문을 늘 전 스스로에게 한 것 같아요. 20대 때는 좀 먹어도 살이 금방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오면 금방 빠지고 되게 예, 굉장히 쉽게 빠지는 어떤 그런 몸이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점점 이게 좀 살이 좀 찌는 붓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굉장히 강하게 받고 1kg, 2kg씩 조금씩 찐 살이 40대 이후로는 좀 제가 그 기본 몸무게에서 한 3, 4kg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같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밥 얼마 안 먹는데 살이 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막 굶어가면서 하기는 싫어. 근데 좀 군살 정도 한 2, 3kg 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의 분들이 거의 90% 제가 필드에서 만나보면 근데 노력을 특별하게 막 진짜 막 그렇게 하긴 싫어.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약간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싫은데 살이 좀 군살을 한 2, 3kg 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스스로에게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를 다 하나같이 해요.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이거는요, 저희가 뭐 굶는다고 해서 어떤 뭐 이렇게 디톡스를 뭔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보다 그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되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대사가 안 되는 지방을 태우지 않고요. 지방을 쌓는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노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뭔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다이어트 핵심은요.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스위치 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지연 그 박사님 굉장히 다이어트 쪽으로 전문가신데요. 이분도 같이 얘기하죠. 진정한 다이어트는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몸에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주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20대 때, 10대 때, 뭐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빠졌던 이유는요. 그때는 지방 대사가 잘 되는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방 대사가 되는 어떤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키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잡으면 되거든요.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인슐린 호르몬이 있겠고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그리고 또 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갑상선 이상, 갑상선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잖아요. 여기 갑상선의 이상으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또 부족하게 분비되거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또 살이 찌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50대 이후에 갱년기 분들 많으시죠? 갱년기 분들은 어때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또 부족해요. 그 여성 호르몬은 독소를 배출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호르몬이 불균형이죠. 그래서 뭘 하지 않았는데 몸이 붓거나 살이 찌거나 운동을 해서 살이 안 빠져.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는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게 키포인트다. 그것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면 우리는 지방 대사를 켤 수 있다. 우리 몸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호르몬 불균형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연료, 차료 치면 휘발유죠. 휘발유로 쓰는 에너지 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연료인데 보통은요, 내가 이제 밥 먹는 습관을, 식습관을 돌아보면 사실은 지방,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의 양이 조금 많을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은. 그래서 탄수화물은 사실은 남는 에너지로 쓰고 남는 부분을 뱃살로 지방으로 쌓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다이어트에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단백질을 넣어주라는 거고요. 지방은 뭐 특별히 우리가 늘릴 필요는 없지만 퀄리티를 좋은 퀄리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쁜 지방은 트랜스 지방, 뭐 포화 지방, 그 다음에 뭐 식물성 유지나 이렇게 첨가물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우리가 계란을 후라이 할 때 어떤 오일류를 GMO 콩으로 만든 대두유나 뭐 이런 거 말고 뭐 코코넛 오일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천연 버터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좋은 지방의 종류 중에는 또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방은 뭐 크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좋은 지방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가 조금 식물성 단백질을 좀 채워주자. 그리고 그 자리에 탄수화물은 줄여야겠다. 약간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고단백 식사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대사율을 올린다. 우리가 근육량, 그 쉐이크를 먹으면 근육량이 늘어서 대사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고단백 식사는 대사율을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대사량은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장기가 움직이는 어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대, 20대 때는 마치 그 새 차를 뽑은 것처럼 새 차는 되게 연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10대, 20대 때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화가 됨에 따라서 대사율이 떨어지죠. 연비가 안 좋은 차량으로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대사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에. 근데 고단백, 단백질 식사가 대사율을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우리가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안 좋은 게 힘든 게 그거잖아요. 식욕 억제를 하기 어려운 약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있는데요. 사실은 식욕 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을 60%까지 감소시켜주고요. 야식도
사실은 절반 정도 감소된다는 얘기도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비율을 다이어트 할 때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슐린은 사실은 탄수화물에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이제 조금 너무 바쁘게 우리가 단당류 사실은 정제가 많이 된 음식을 먹을수록 인슐린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제가 가장 안 된 게 이제 쌀로 치면 현미, 그 통곡류,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긴 게 쌀이고요. 그 다음에 쌀을 또 더 정제시킨 게 쌀가루로 만든 떡이겠죠. 그러면은 셋 중에 어떤 게 다이어트에 더 좋을까요? 정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미를 먹었을 때 껍데기를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해야지만 인슐린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슐린은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포도당으로 바꿔서 우리 세포 안으로 에너지로 쓰이게끔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죠, 탄수화물과.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밀가루, 굉장히 정제된, 극도로 정제된, 그리고 정제된 형식이 가루 형식이에요.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인슐린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안에서 정제를 시키고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분해가 된 거가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부하가 걸린 거지. 그래서 인슐린을 조금 더 좀 쉬게 하는 게 사실은 호르몬 불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사실은 간헐단식 아실 거예요. 이제 일정한 시간,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인슐린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수화물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사실은 이제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민감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설명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영양 결핍을 해소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데이 앤 나이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가장 최초의 멀티비타민, 시크릿에서 나온 형태예요. 근데 제가 그 멀티비타민을 먹고 살이 빠졌어요. 어떤 다른 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채소 과일을 챙겨 먹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런 영양 결핍, 우리가 영양 과다로 비만, 살이 찌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어떤 에너지로 쓰이는 영양소는 굉장히 과다인데요. 이런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결핍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이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채우는 것으로도 살이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죠. 타는 영양소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3대 영양소, 그리고 태우는 영양소. 이것들을 타는 영양소만 있고, 그동안은 약간 휘발유는 있는데 엔진 오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 우리가 태워주는 몸으로 체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영양소가 부족하고 열량이 높은 요즘에 이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너무나 뭐 반조리 식품 뭐 이런 거 되게 양념 뭐 이렇게 뭐죠? 되게 진한 거, 자극적인 거, 그리고 단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미량 영양소 부족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근데 미량 영양소 부족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식욕이 증가하고요. 감정 기복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찌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영양제로 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면 채소, 과일 많이 드시면 돼요. 과일도 단 과일 살쪄요. 네, 껍질이 있는, 제가 얘기했죠. 안에서 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껍질이 있는 과일들은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또 정제된 과일들,
정말 달거나 너무 이제 달게 또 교배시켜 가지고 요즘에 되게 맛있는 과일들 많잖아요. 그거 다 살쪄요. 입에 달면 살찝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채소 그것들 이제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되는데 정말 그 양이요. 하루 종일 채소만 먹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다가 미네랄 양이 너무나 줄었어요. 비타민 미네랄 양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제는 필수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비타민 B군이 많은 영양제를 먹어라라고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먹더라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 그럼 따로 비타민 B를 사서 먹어라라고까지 얘기하는 다이어트에 직결되는 영양소고요. 결국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 그러니까 5대 영양소의 비율 배합이요. 내 식습관을 돌아보고 그것들의 어떤 조화로운 비율을 배합하는 게 지방 대사하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이 한마디로 사실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기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양, 비율이 중요한데 탄수화물 양은 그대로 가지고 가. 난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살이 빠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더 먹는 분들은 살이 쪄요. 왜 그럴까요? 네. 비율 배합이 아니고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로 쓰는 휘발유의 양을 늘리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이거를 찝어서 또 얘기 안 해주시면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살이 빠진대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안에 단백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 를 배합하시고 지방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좋은 지방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아이고, 네, 죄송해요. 이게 다시 한번 들어있네. 네, 네 번째는 장내 환경. 이거는 사실 너무나 기본이에요.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 뭐 접해 보셨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기본이요. 디톡스예요. 장 디톡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을 내보내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양약도 많고요. 뭐 하루 종일 설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많고 그 이유가 사실은 장내 환경 안에 유해균보다 유익균을 높여주면서 디톡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보내면 뭐예요? 이 안에 내가 유해균이 더 많은데 유해균이 많으면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계속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든 게 장내 환경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유익균을 많이 키워서 내 안에 반려동물처럼 유익균을 많이 키워서 내 몸을 사실은 장을 디톡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호르몬 불균형의 사실은 가장 기본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미생물, 우리는 미생물이 굉장히 미생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백 조의 세균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세균의 70%가 장에 있고요. 또 거기에 50% 이상이 장에 또 50% 이상이 대장에 있어요. 그래서 대장은 제일 끝에 있죠. 위, 소장, 대장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세균을 바꿔라. 세균을 내 반려동물처럼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음식물을 먹어라. 결국은 그것도 섬유질, 채소,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통곡물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런 것들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섬유질이거든요. 그럼 그게 대장까지 가서 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 내 대장균의 미생물을 예뻐해 주셔야 돼요. 먹이를 많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내 장을 가꾸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뚱보균 이런 얘기도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유익균 키워라. 그다음에 장내 세균이 내 뱃살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장내 세균총 건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항산화는 너무나 중요하죠. 알칼리화는. 근데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걸 했어. 4번까지 했는데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얘기해야 돼요. 네 몸이 저질이야. 네 몸이 녹이 많이 쓸었어. 산화된 몸은요. 아무리
내가 뭘 해도요, 저탄수화물 하던, 굶어도 뭐 물론, 다른 모든 것들, 쉐이크를 먹든 이런 거를 해도요, 살이 안 빠져요. 그분은 일단은 몸을, 녹슨 몸을요, 환원시키는, 그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는요, 다이어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늙는, 되게 더 늙어 보이는 연예인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나이 들어서 너무 살 많이 빼지 마, 보기 싫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살 예쁘게 뺐어요. 그리고 얼굴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살을 뺐을 때는요, 얼굴 살 너무 늙어 보이고 여기 뭐 패이고 이래서 너무 안 돼 보여, 살 빼지 마, 차라리 뱃살을 키우자. 저는 진짜 그랬어요. 얼굴 살이 너무 없어서 차라리 뱃살을 포기하고 얼굴 살을 선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3.5kg 빠졌는데 분살, 지방만 다 태워진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늙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요. 어려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항산화예요. 항산화가 동반이 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죠. 산성화된 몸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어떤 다이어트의 그 핵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은 영양제가 없이는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요. 지금은 음식으로 다 채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쁘고요. 우리가 그걸 다 챙겨 먹기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양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려면 진짜 고등어부터 구워가지고 진짜 한 상 차려야 돼. 한 삼시세끼. 근데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에 그렇게 많은 영양소가 이제 슬프게도 없기 때문에 영양제는 필수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될까요?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 필수고요. 비타민 B군이 특히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지방을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뭐 렙틴은 우리 어떤 거냐면 야식을 참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녁을 먹었는데 배가 부른데 입이 심심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배가 부른데. 이게 렙틴 호르몬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이게 좀 날씬한 분들은요, 젓가락을 딱 놓을 때를 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전에 진짜 젓가락을 끝까지 안 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렙틴 호르몬이 고장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호르몬, 렙틴 호르몬, 살찌는 어떤 그런 원인에 직결되는 그런 호르몬들의 조절,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핵심 영양제가 좋은 지방, 또 오메가3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균, 아까 이제 장내 환경 되게 중요하니까 유산균 먹이 같이 있는 유산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비타민 B군과 마찬가지로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리커버리, 그린캡스, 부스터까지. 아까 그 전에 이제 칼슘 얘기해서 칼슘은 뺐지만 우리에게는 알칼리 삼총사가 있죠. 그래서 네, 리커버리 그린캡스, 항산화 영양제, 그 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는 이제 식물성으로 먹는 게 좋은 게, 우리가 동물성은 사실은 의식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고기는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삶는 고기 형식이 가장 좋고 지방이 없는 살코기 정도가 좋은데, 동물성 단백질은요,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쉐이크까지 뭐 유청이나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은 과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양제를 한번 볼게요.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잘? 크게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쉐이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저희 이제 영양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 제가 비교해서 이제 자료도 올려드리면서 공부했던 부분을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 쉐이크가 왜 이렇게 좋아? 좋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시크릿으로 영양제를 처음 만났고요.
이 성분표 분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단순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서 거기서만 쇼핑하지 두루두루 알아보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저희 성분표랑 타 회사 성분표랑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찍은 건데 단백질 성분표죠. 완두콩, 유기농, 현미, 그다음에 키노아, 치아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알만한 재료들이에요. 모르는 단어 없죠. 그래서 이런 식물성 어떤 곡물과 완두콩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스테비아 나한가는요, 그 천연 아시는 부분 아실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설탕 말고 이제 설탕은 이제 정제된 거고요. 이게 스테비아나 나한가는요, 천연 설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맛을 내는 것조차 단맛을 내는 것조차 사실은 천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쉐이크는 안티도핑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저도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좋네, 좋은가 보네 라고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알고 보니까 도핑 테스트를 이제 운동선수들이 할 때 그 합성 물질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우리가 먹던 그냥 몸에 좋다고 먹었던 모든 영양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영양제가 도핑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합성 성분, 합성 물질들이 다 도핑 테스트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아무거나 안 먹는데 사실은 경기 직전에 먹어도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안티도핑 인증이라는 거를 줬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약물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어떤 처방받은 약이던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약물인 것처럼 먹어서 단기적으로 뭔가 감기약을 먹거나 하면 단기적으로만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중에 굉장히 많은 어떤 비타민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보충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장복을 하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약물로 어찌됐건 도핑 테스트에는 평가가 된다는 게 되게 저는 좀 되게, 예, 되게 이제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티도핑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첨가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도핑 인증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증 마크, 쉐이크의 미국 농무성 유기농 마크, USDA, 그 다음에 안티도핑 인증 마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으로 챙겨 먹는 식물성 단백질 해서 이제 우리 둘째가 되게 좋아하는 시크릿 라이프 쉐이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쉐이크가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단백질 약사 유튜버, 제가 보는 약사 유튜버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요. 첨가물 덩어리라는 어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요. 단백질은 음식에서 섭취를 되도록 하세요. 보충제를 너무 기대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단백질 제품은요, 쉐이크 제품들은 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말 수많은 화학 성분들, 첨가물 덩어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되도록 건강을 생각하면 드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보면요. 되게 쬐끔해서 안 보이겠지만 좀 확대를 해보면 USDA라는 마크가 그 유기농 제품의 그 평가하는 되게 이제 좋은 유기농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인증 마크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틴 제품들이 이제 유기농 제품들은 너무 좋은데 맛이 없어도 좀 참고 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저는 우리 제품 되게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유기농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처음에 콩 냄새나 이런 비린 맛이 많이 난다 하면은 유기농 치고는 진짜 맛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맛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맛이 없게 느껴지는데 먹다 보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제품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이 올려줬던 이런 그 성분표 어떤 되게 유명한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확대를 크게 보이세요? 네네. 이게 그 산양류 쉐이크 혹시 보셨어요? 그
제가 홈쇼핑에서도 얼핏 보고 요즘에 산양류 쉐이크 되게 뜨더라고요. 근데 세상 좋아. 세상 퀄리티 좋고 막 광고를 보면.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광고들은요. 한두 가지 유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선전 광고를 하죠. 광고의 특성상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분표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요. 성분표를 분석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저처럼 초보자들도요.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비교가 확 되지 않나요? 아까 그 성분표랑 우리가 그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성분, 천연 성분은요. 성분표를 봤을 때 우리가 다 알만한 성분이래요. 근데 합성 성분 첨가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많대요. 어떠신가요? 비교가 확 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것도 좋다는 거지만 뭐 유청 단백이 굉장히 싸요. 유청 단백, 우유 단백이잖아요. 그리고 대두 단백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고가의 어떤 식물성 단백, 콩단백질이라고 하는 A사 것도 대두하고 완두콩을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완두콩만 이렇게 오롯이 든 쉐이크는 사실 이 가격대는 찾아볼 수 없다. 굉장히 고가예요. 유기농 인증도 마크도 있고 완두콩만 쓴 쉐이크는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알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이제 캡처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차례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성분표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크게 보이시나요? 네. 유산균. 제가 유산균 저희 거 그냥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보시면 네 가지 유산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산균에 그 다음에 이제 치커리 식이섬유 이제 먹이가 되는 끝. 이소말투도 이제 설탕 대신에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는 설탕 성분 단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은 아니죠. 치커리 포리춤을 해서 이제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그린캡스는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채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첨가물이 없어요. 그냥 보리 어린잎, 밀 어린잎, 귀리 어린잎 이런 식으로만 너무나 쉬운 저 초보자들이 봐도 굉장히 예, 쉬운 그 이뮤넥스예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냥 우리 시각에서 보려고 보시면 그냥 뭐 네. 생강뿌리, 올리브나무, 뭐 차가버섯 뭐 있죠? 그리고 끝. 근데요. 제가 다른 성분들을 보면요. 이런 성분표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당연하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거는. 커브도 탄수화물 커팅제죠.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캄보지아 추출물을 비롯해서 부원료들 끝. 로즈마리, 뭐 와일드 망고, 뭐 히비스커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끝 없죠. 뭐 어떤 그거를 뭉쳐주는 어떤 그런 첨가물도 거의 대부분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3대 원료사라고 하는 이제 그 중에서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성분표가 합성 첨가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폰 다니스코사 거에 이제 유산균종을 썼는데 3대 원료사 그러니까 뭐 유산균계 샤넬, 에르메스, 뭐 구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샤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산균의 그 명품이라고 하는 드시모땡 예,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종은 사실은 균주가 어디 건지는 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6가지, 8가지 예, 균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균주가 많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고요. 가장 이제 적당한 배합, 유산균의 배합이 중요하대요. 서로 이런 시너지가 나는 어떤 균주가 만났을 때 그런
좋은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보다 배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4가지에서 가장 적당한 배합 종류는, 그러니까 종류 가지수는 4가지에서 6가지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드시모네는 보면 되게 비교적 괜찮아요. 예, 괜찮은 편이에요, 성분표.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들어있죠. 합성 첨가물도. 그러니까 이게 배제된 제품들이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 근데 가격대 보시면요, 굉장히 고가죠. 근데 이 고가를 주고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 유산균 이야기. 얘는 이제 크리스찬 한센, 아까 보셨던 그 회사 건데요. 그 균주가요. 근데 이제 2가지밖에 없어요. 비싸서 그랬는지 균주가 2가지 있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네, 분석할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원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먹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이어트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걸로 드셨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이어트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1단계는 얘기했던 유산균 그린캡스는요. 채소는요. 디톡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어떤 만병통치라고 할 정도로 그린캡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린캡스 이렇게 채소를 못 먹는다면,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요. 채소가 기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린캡스라는 채소 대체제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채소 챙겨 먹는 거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린캡스 유산균은 아까 장내 세균총을 좋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핵심 디톡스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양질의 식물성 쉐이크, 식사 대용으로까지 화학 첨가물 범벅 아니고요. 그냥 콩 못 먹는 대신 현미, 치아씨 이런 것들 따로 찾아서 드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음식해서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양질의 유기농 쉐이크를 우리가 단백질의 어떤 함량을,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그런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펫버닝도요. 아까 제가 이제 단백질이 좋은 이유, 뭐 이런 이유 다 얘기한 게 항산화도 되게 중요하고, 그 핵심은요. 기초대사량이에요. 대사량이 높았던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우리가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었다면 우리는 잘 빠진 체질로 바꿔야 되잖아요. 노후 차량인데 그거에 어떤 쉽게 기초대사량을 또 높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키인 거예요. 펫버닝이. 저는 펫버닝을 하고 안 하고의 다이어트 챌린지를 3번을 했는데요. 2번은 펫버닝이 없었고 1번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100g이 빠지기가 되게 힘들어서요. 3일 동안 디톡스, 이게 쉐이크만 먹는 주간이 있어요. 3일 동안 A타입은. 근데 그때도요, 500g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좌절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빠지긴 빠졌어.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 지켜야지 결국은 빠지는 체질로 잘 되는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초대사를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체질이 좋아지게 하고 건강한 기본으로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어떤 기간이 있는데, 펫버닝은 3일 만에 제가 2kg가 빠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어떤 다이어트의 정말 핵심,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커브까지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개로 살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kg는 먹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히 굶거나 하지 않고 간식 좀 간헐단식 시간을 좀 한 14시간 뭐 이런 시간 정도는 지켜주고,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늦게까지 막 이렇게 야식까지 막 그대로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조심해서 그런 것들만 지키면 한 2, 3kg 정도는, 그것도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뱃살만 아주 그냥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1단계를 추천하셔도 되고요. 내가 1단계로 가볍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단 하나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했어. 근데 1kg도 안 빠졌어. 그러면 항산화가 안 된,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좋은 약을 먹어도요, 내 몸이 산화되어 있으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천하는 입장이야, 내가 쓰는 입장이야 했을 때 1단계를 먹다가 혹은 추천을 했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런 분들은 내 몸이 저질이구나 생각을 하세요. 녹이 많이 쓸었구나 생각하시고 리커버리 부스터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를 먼저 항산화를 알칼리화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다이어트는 일단 2차적인 문제. 리커버리 부스터를 먼저 먹고 환원시켜주는 그린캡스까지 아까 그린캡스 1단계 있었죠. 그래서 1단계 플러스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만 먹고 1단계만 먹고 이게 아니라 1단계를 했는데 살이 안 빠져 미미해. 그러면 나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거나 산화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는 종합편으로 끝판왕이죠. 다이어트 끝판왕. 이거 먹고 식단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 다이어트 도전기 내 몸을 리셋하는 어떤 그런 시기, 그 다음 2달은 유지기, 총 3달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식단 하시고, 식단도 가볍게 하시면 5kg는 기본으로 빠지고요. 내가 좀 식단도 잘 지키고, 사실 운동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3개월 정도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kg 정도, 정말 내가 대사증후군까지 좋아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3개월을 이렇게 드시면 돼요. 비건 다이어트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제품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다이어트 제품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게 죄송해요. 후기들을 제가 조금 이제 단톡방에 올라져 있던 후기들을 제가 한번 이제 쭉 훑어봤는데요. 제 그 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진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천연 자연과 음식과 가장 가까운 방식의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달 만에 30kg를 빼신 한 달인가요? 세 달 만에 30kg를 빼신 오정훈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의 후기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30kg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이 빼신 분들은요,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도 많아요. 근데 뭐죠? 2, 3개월 있다가 배가 더 나오죠. 요요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사 질환들이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살이 빠진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균형으로 도화가 되고 하면서 살이 부수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때요? 살이 다시 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호르몬 다이어트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대사 질환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살이 빠져요. 건강이 우리가 뭐를 먹고 살을 이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면 우리 머릿속의 다이어트 다른 뭐 수백만 원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균형을 찾는 거.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거. 근데 우리는 대사를 정상화시키면서 부수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지더라.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수많은 어떤 다이어트 후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 예쁘신 오예본 사장님, 이성임 사장님 따님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날씬해지셨죠.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3개월 만에 8kg, 뭐 그 과정에 10kg 넘게 지금 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몸이 되게 현실적이죠. 거의 대부분 겉에서 봤을 땐 날씬해. 근데 이런 군살들 다 있으실 거예요. 나만 아는 군살. 근데 저는 이 군살을 빼고 싶어서 2, 3kg 딱 빼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옷으로 감출 수는 있지만 내가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막 뱃살 접히고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어느 날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배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쉐입이 어때요? 완전 달라졌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싶은 옷 되게 옷을 안 사도 돼요. 옛날에 꼼쳐놨던 어떤 이런 옆구리살이나 이런 라인들이요. 옆구리 라인이 되게 달라졌거든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나요? 사장님들이 원하는 몸. 내가 뭐 10kg, 5kg 빼는 것보다요. 한 2, 3kg 정도 내 등살, 팔뚝살, 옆구리살, 뱃살 이거 빼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가 지방만 태워줘요. 지방만 태워주는 몸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말 되게 배우고 싶은 이성임 사장님이신데요. 이성임 사장님 비포 사진은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너무 예쁜 사진 제가 S라인 사진을 제가 이제 올렸는데 이성임 사장님 지금 계시면 혹시 저희 마무리로 다이어트 저희 제품 후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신가요? 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오전에 제가 부탁드렸어가지고.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네네. 한번 저는 이제 2, 3kg 정도 뺐고 조금 많이 빼신 분의 후기를 조금 간단하게 들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괜찮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스피치 한번 해주시면. 음성 해제 요청했습니다. 네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꾸 말하러 가니까 좀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는 1월 달에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3개월 만에 사실 좀 내가 살을 많이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키가 좀 제가 작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1kg씩 늘다 보니까 거의 58.9였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보통 53에서 54를 항상 유지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무릎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찌됐거나 1월 달에 시작을 했고 3개월 동안에 이제 10kg 유지 기간까지 해서 10kg를 뺐는데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영양분을 채워줘서 뺀다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얼굴이 엄청 통통하지 않아요. 10kg 뺀 사람 네, 치고는. 얼굴 너무 좋아요. 10kg 빼셨는데. 아니, 살 뺀 사람 같지 않게 네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또 저를 5개월 지켜보다가 시작해서 3기 때 시작을 했거든요. 5월 달에. 그래서 저희 딸도 한 3개월 했을 때 이제 13kg 정도 빼고 지금 다시 또 더 도전하면서 한 지금 15kg. 우리 딸은 이제 72.9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57kg에서 8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식품을 저희는 사실 좀 전체가 먹다 보니까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건강식품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식품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저의 식구들의 모든 식습관이 밀가루 종류로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막 부침개도 자꾸 찍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라면을 지금까지 2번 먹었나 봐요. 이렇게 좀 식습관을 전체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 걷지 않았던 것을 걷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건강검진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49세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사실 벤티거든요. 조금 나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뭐 이렇게 어깨 통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품 이제 뭐 처발처발했죠. 어찌됐거나 건강 제품을 결국은 다이어트 그냥 딱 3개월만 먹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지금 제가 10개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식품을 계속 먹으면서 그 영양분을 채워줘야지 그게 유지되는 거지. 딱 3개월만 먹어가지고 뭐 6개월만 먹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 다이어트 했던 것처럼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조금 줄여가면서라도 전체적으로 계속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네.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굉장히 적확하게 들어맞아서 사실은 제가 다른 영양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느낌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채워줘야 되는 어떤 그런 영양소인데 사실은 그것과 가장 가까운 아니면 그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기농으로 제품을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유기농인 것까지 너무 공감 가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리고 살이 빠지면 15kg 빠지셨다고요? 와. 근데 혈관 나이랑 이런 게 젊어진다는 그게 제가 아까 또 얘기했던 어떤 그런 내 몸이 혈관 나이라던가 어떤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살이 빠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떤 우리 원리인 것 같아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그냥 핵심 제가 와닿았던 거는 이제 사과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싶다면 우주를 먼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실은 식물 하나를 열매 하나를 봐도 그 열매를 단순히 흉내낸 어떤 그 분자 구조만 흉내낸 그런 영양제들과는 사실은 그걸로는 흉내를 전혀 낼 수 없다. 자연 그 자체는. 그래서 자연이 만드는 영양소를 똑같이 복제하거나 대체할 합성 영양제는 만들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다 자연에서 우리가 음식에서 사실은 섭취해야 될 이런 영양들을 최대한 더 비슷하게, 더 양질의 어떤 그런 영양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성분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되게 그게 느껴져요. 되게 닥터콘 박사님의 그런 철학들, 우리 아이작 회장님의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느껴지는, 장인정신까지 느껴지는 그런 영양제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그리고 우리가 뭐 면역력 챙기기, 그리고 아이들 키 성장, 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영양 채우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젊어지는 어떤 영양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바꾸고 매일매일 젊어지는 활력 있는 생활을 겟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